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9월 24일 토요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달은 추석 휴장 때문에 이제 3주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방들이 평상시보다 상금이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집들이 아마 강공을 걸기 위해서 말들을 많이 내보냈고, 그래서 금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거의 풀게이트 경주들이 많습니다. 부산, 서울. 작전은 이렇게 쓰십시오. 제가 수도 없이 경마를 해서 느낌이 오는데, 금요일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월말에 또 혼전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러 배팅 강도를 좀 줄이면서 배당을 노리자라고 얘기했고,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도 너무 혼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리는 마필들을 골라서 고배당 작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고, 금요일 토요일 날은 그렇게 나가고 일요일 날은 붙어볼만 합니다. 일요일 날 승부수를 던져보자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고배당을 노리고 이긴 돈 있으면 그걸로 이제 일요일을 엎어치기 하면 되고, 만에 하나 손해가 봤다 그럼 일요일 날 찾으러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면 이번 주 경마에서 이기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게다가 또 이번 주는 서울이 위닝월드 개장 때문에 지난주 추석 전에는 코리안컵하고 코리안 스프린트컵 때문에 외국 말들 와서 어수선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위닝월드 개장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말들이 컨디션이 제대로 뛰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을 좀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고요. 자, 서울 경마 사건 사고 좀 얘기 좀 해줘야 되겠는데? 예, 우선은 허전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마 등록도 마쳐졌고, 딴 때보다는 어수선한 게 좀 덜한 거는 출전 도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깨지고 이런 경주가 없었다는 출마 등록장의 상황이고, 제가 오늘 이제 이 장추열 기수와 갑자기 또 오늘 또 우리 저희 해설위원 중에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갑자기 또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장추열 기수가 재밌는 마필들을 많이 기승한다는 점은 방송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렸고, 자, 이제 그 한성열 기수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자, 지금 공지가 떴습니다. 근데 마사회에서 교묘하게도 두 번째 칸에 그 공지를 올려놨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날짜별로 이렇게 쭉쭉쭉 올려주면 보기도 편하고 할 텐데, 갑자기 9월 22일께 두 번 공지란 두 번째 페이지에 갖다 올려놓은 것도 뭔가 좀 찜찜한 냄새가 좀 나는 부분이고, 한성열 기수가 저는 어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접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런 얘기가 아예 불거졌고, 오늘 아마 공지가 뜰 것이다. 과거에 좀 했던 일 때문에 이 한성열 기수가 최근 들어서 더군다나 이제 기수협회 회장으로 발탁이 되고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될지, 일단은 수사 종결 시까지는 한성열 기수가 지금 일단은 정지 상태로 돼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일파만파로 또 커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까지 제가 여기서 지금 알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일단 그 부분은 확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일단 어려운 토요 경마 어떻게 풀어갈지를 먼저 좀 정하는 게 훨씬 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정이 되면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고, 아직 지금 수사 종결까지 그냥 정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열 기수는 기수협회장이 됐죠? 예. 네. 기수협회장이 되기 이전에 몇 마리 타는 걸 보니까 승부에서 깨진 게 몇 마리 있어요, 사실은. 배당판 바람도 엄청나게 바람을 불고 강하게 승부를 걸어서 3착을 내는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연결타가 되지 않았느냐, 크게 연결타가 되지 않았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이제 제 생각이고요. 결론이 나겠죠. 게다가 연결된 기수들이 있다면 또 연결이 나올 거고, 그때 대해서는 또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이번 주는 너무 경마가 어렵기 때문에 경주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주 집중하러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토요일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1경주 1000m 곡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되네요. 자, 성원이. 예, 공교롭게도 저는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는 믿음의 빛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리게 됐는데, 분명히 마사회 방송을 통해서 장추열 기수가 믿음의 빛에 대해서 정확히 아마 경마 팬들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번 입상을 했던 거는 김혜성 기수였고요. 그 당시는 장추열 기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20조 마필들을 기승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김혜성 기수가 잘 탔고 마필도 능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가장 문제는 장추열 기수가 조교 때 열심히 한 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또 인기마에 기승하는 이제 부담감, 또 지난번에 잘 뛰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갖고 기승하는 게 장추열 기수일 텐데, 지난주 추석 전에 또 복귀 후 첫 승도 기록을 했던 장추열 기수이기 때문에 믿음의 빛, 저 역시 믿음을 갖고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장추열 기수가 이제 몸이 좀 많이 낮았어요. 입상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번 주는 김효승 기수가 정지예요. 그래서 장추열 기수가 주전으로 이제 맡아서 뜁니다. 나머지 도전마들 중에서는 이제 페로비치, 문세영, 이찬호, 안장들이 좀 든든한 말들이 팔릴 거예요. 2번 자진몰이, 5번 청원시대, 7번 킹 엑스플로잇. 7번하고 2번은 형제마방이네요. 9조하고 49조. 작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자진몰이는 이게 고가 마필입니다. 말이. 9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골막이 있어갖고 말을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이번에 좀 낮은 것 같고. 킹 엑스플로잇은 주행검사를 잘 탔는데 채찍을 놓친 건지 버린 건지 뭐 주행검사 때 버릴 일이야 뭐 있겠습니까? 놓쳤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찬호 기수가 경주 중이나 주행검사 때 채찍을 너무 많이 놓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도 지난번에 주행검사 때 채찍을 놓쳐버렸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이 아니고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2번이 아마 9조 49조에서 작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작전? 배당판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경주입니다. 거리 1000m 곡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성원 의원이 준비한 오전장 자금 확보를 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그 출사표는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제 추천마 한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혼전이에요. 혼전 구도입니다. 제 추천마는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는데 출발부터 착지불량하면서 기수가 낙마해갖고 경주를 망쳐버렸던 마필이 여기 출전하고 있습니다. 12번 무한킬러가 되겠는데 그 당시는 안쪽 2번 게이트에서 착지불량이 돼서 넘어졌고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인데 아마 들팔릴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추천드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추천드린 이유가 있는 거고 말이라는 게 이제 기수가 떨어졌을 때 혼자서 뛰는 경우들이 있는데 혼자서 뛰었을 때 첫 번째로 도착하는 말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기수가 안 탔을 때. 이게 지난번에 낙마하고서도 말이 혼자 뛰고서 1등한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차후에 들어오는 입상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꽤 높아요. 물론 1000m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여건들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역 기수가 인기마에 기승할 때 승률보다는 비인기마에 기승했을 때 승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12번 무한킬러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성원이 형. 네, 이번 경주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오전장에 분명히 상당한 난타전 양상인데 자, 일단 내용 좋은 마필들이 한 4마리 정도 저의 레이더망에 딱 걸려 있습니다. 1000m를 노리고 나온 마필들, 그리고 이번 새벽조교시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온 마필들이란 내용인데, 자, 그 마필들에 대한 의지는 지금 여기 출전한 마필들 모조리 상금 벌어야 되는 마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경주에 사활을 걸고 출전한, 다시 말해 승부 의지까지 확인해놓은 마필을 노림수로 놓고 들어가고 후짝 주력 들어가는 마필도 역시 노림수 마필을 때립니다. 자,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한번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충분하다. 전반부 이경주지만 서둘러 준비한 이유입니다. 자, 이경주 성원 의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많이들 동참하시고 자금 확보 좀 하시기 바랍니다. 3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곡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3경주 가기 전에 제가 오프닝 멘트 때 이제 한성열 기수 얘기를 좀 많이 안 깠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너무 빈번합니다. 지금 상황들이 제주, 부산, 서울 할 것 없이
파트 2에 진입돼서 뭐 지금 이제 코리안 컵하고 코리안 스프린트컵에 대해서 이제 일요일 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분위기하고는 상반되게 지금 뭐 제주도 상시심이 부산도 상황 안 좋고 그다음에 서울도 그렇고 이런 해묵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게 지금 기강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강부터 잡고서 뭘 해야 되는데 밖에서 난리들만 피고 있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서만 난리를 치는 그런 마사회의 행정 모습을 보면은 좀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사실. 어쨌거나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는 맞추는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예상을 하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적중을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할 뿐이고 조금 더 변화되기를 좀 기다려야 되겠죠. 3경주 갑니다. 1300 국육등급 9두의 접전구도입니다. 자, 성원이요. 네, 저는 4번 블랙포인트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대만필이 최근 2번 1000m에 출전을 하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이 블랙포인트라는 마필이 발걸음 자체는 좋고 직선에서의 탄력 좋은데 초반에 이 몸싸움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000m보다는 늘어난 거리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1300을 택했고요. 얘가 지금 안말경주에 센 능력을 가진 마필이 없기 때문에 체구는 좀 작지만 직선에서 날아올 수 있는 탄력을 가진 4번 블랙포인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편성이죠, 편성. 지난번에 뛰었던 꿈의 시련 안양치타. 얘들이 센 놈들이라는 점입니다. 착수는 밑에 왔다 하더라도. 자, 땡스비는 여기서 찬스를 못 잡으면 땡 쳐야죠. 추천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서도 못 들어오면. 지난번에 뭐 외곽 불리하게 돌았다고 치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안쪽에서 코파는 전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훈련 약하고 뻑 때려놨던 문라이트도 이번에 감량 이점이 있는 기술을 안장 교체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키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경주 합니다. 1300이고요. 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경주인데요. 그래도 지난번에 분명히 좋은 모습 보였고 편성을 잘 만났고 상태는 훨씬 더 좋아진 내용이 있는 마필 이번 최고의 찬사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담 중량이 57.5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고민을 했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부담 중량을 높게 달고 뛰어도 자기 발걸음은 띄워주는 마필이고 하만식 기수의 최근 말머리를 보면요. 굉장히 좀 강단 있는 모습. 오히려 예전에 이제 이 프리기수로 돌아오면서 예전 하만식 기수로 돌아온 게 아닐까 이런 느낌까지 주고 있는 게 하만식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 최고의 찬사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고의 찬사가 지금 말 가격이 컬러즈 플라잉 자마 7,000으로 경매가가 돼 있고 얘보다 비싼 말이 6번 아르고 오썸이 1억으로 지금 피카 자마인데 얘가 1억입니다. 근데 완성도 면에서는 조금 딸렸어요.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기록 때도 그렇고 약간 좀 천천히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두 번 경주 모두 상대들이 또 강했습니다. 두 번 모두 이번에 거리는 1300으로 늘었습니다만 상대들이 약해졌어요. 이게 찬스입니다. 게다가 안장까지 든든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마필들이 이번에 선전할 방수가 매우 높은 그런 경주가 4경주가 되겠다. 5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고 신의 마필들이 몇 두 많이 껴있네요. 신의 마필들의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분석을 이미 끝내놨기 때문에 중반장 준메인으로 자금을 한탕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요. 네, 저는 아마도 가장 많은 인기어들 인기마 같은데 9번 난초의 고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고요. 이 말의 특징은 조교 때 모습보다는 실전에서 더 띄워주는 마필이 확실하다는 판단이고 제 마필이 제가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은 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딱 상대 마필들 이길 만큼만 띄워주는 근성. 자, 그 마필의 이 난초의 고향은 그 점 때문에 제가 좀 높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 이번 5경주 빡셉니다. 예. 왜 빡세냐면요. 주행검사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좋다고 체크해놓은 말들이 이 경주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노려야 된다라고 표시했던 말들이 이번 5경주에 최다 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또 재분석을 또 해서 어떤 놈이 센가를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노려야 될 말이 있고 한 번 정도 지켜보면서 다음에 노려야 될 말이 분별이 되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네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마필 능력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메인을 가지 못하고 준메인을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들로만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타임 쉬었다가 가야 될 마필은 제껴놓고 아무리 인기를 끌더라도 딱 추려서 3두에서 중배당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허찬진의 준메인입니다. 육경주입니다. 1200 고고등급 마필들 14두 풀게이트 접전 구도고 혼전이에요. 자, 성원이요. 예, 저는 6번 2K 쪽으로 우선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데 기복을 좀 보입니다. 6월 26일 날 용총하고 뛰면서 입상권을 차지했고 7월 31일 날은 선행을 무리하게 나가면서 무뎌지는 모습. 지난번에는 또 참고 따라가면서 3등인데 저는 이 마필이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편성 자체는 굉장히 좀 깐깐한 편성을 만났지만 이번 새벽조교시의 모습 그리고 이 마필은 김철호 기수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6번 2K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승군말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승군말들은 조금 센 놈들이 많습니다. 사실 안쪽에 1번 파이널 보스가 1번 게이트에 문세영에 날개를 달아놓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8월 27일 날 뛰었던 걸음이 포화주로입니다만 걸음이 신장폭이 원체 큽니다. 그래서 200m는 더 뛸 수 있다라고 최종평가가 나왔어요.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4번 금곡성도 여기서 마지막으로 추천을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은 금곡성은 앞으로 추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못 들어온다면 계속 찜찜한 말머리를 계속 인기만으로 팔려놓고 찜찜한 말머리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는 7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1300m고요. 국산마 5등급 총 14마리인데 자, 이번 경주가 액면상 보이는 인기 마필들은 있지만 그 마필마저도 왠지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인기도에서 밀려있지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승부 타이밍을 잡고 출전하는 마필. 자, 그 마필 노림수를 제가 손에 쥐고 있는데요. 자, 인기 마필들 중에 불안한 내용들은 아예 걷어내고 그래도 데려갈 만한 내용들이 있는 마필들은 좀 후차권으로 데려갑니다. 일단 데려가시고 자, 만약에 그 마필들마저 부러진다면 이거야말로 그대로 항구라 연결될 수 있는 배당이 준비된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메인 승부처만큼은 꼭 적중시키자.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메인 승부처에 많은 돈질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메인 승부처인데 최근 들어서 선전 이어가고 있듯이 이번에도 최선의 성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느낌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7경주인데 중반부지만 오전장에 제주 경마가 거치고 지나갑니다. 약간 어수선한 틈. 하지만 후반부에 안정된 흐름 속에서 먼저 항구라를 하고 들어간다면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편안한 경마일로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자, 성원의 메인 승부처 토요일 7경주고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항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8경주로 갑니다. 1200 혼합 4등급 핸디캡 14두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능력 있는 신의 마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경주인데요. 저는 6번 OK 연답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행검사 내용을 보면 우선 휴양을 갔다 온 재검 마필들입니다. 상위군 마필들도 상당수 모여있고 물론 주행검사 때는 나머지 마필들이 모두 여유 있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OK 연답의 이 능력이 조금 덜 나왔다는 판단인데 초반에는 약간 후미권 부딪히면서 후미권을 나왔던 그 OK 연답이 직선에서의 탄력 보여주는데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이 마필이 과연 얼만큼의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을까. 역시 기승하는 문세영 기수도 새벽 쪽을 담당해보더니 당장도 기대감을 갖고 있을 만큼 좋은 내용이 있는 마필 6번 OK 연답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오경주에 얘기했죠. 쓸만한 말들이 오경주에 다 나왔다. 그중에 한 마리 빠져나온 게 여기로 왔습니다. 6번 OK 연답. 1200을 의도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1000m보다는. 네. 자, 이게 문세영 기수가 탔던 말을 문세영 기수 안 타고 OK 연답으로 가고 조인공 기수가 무적의 챔프를 탔었는데 무적의 챔프를 안 타고 청담대로에 가 있습니다. 지금 기수들이 지금 위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타고 다. 올라간 이유들이 있겠죠. 승부를 걸려고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담대로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와 기승을 하고 바닥권을 쳤는데 그 당시에 제 복귀에는 왜 이렇게 못 뛰었냐라고 나왔냐면은 장구를 제대로 착용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이. 신청한 장구를 착용을 안 했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마팬 여러분들은 당일날 경마 책자를 보시면은
신청 장구란이 있어요. 보면 마사에서 나오는 책자에도 그렇고 거기서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반가지 재갈하고 귀가면을 착용하려고 했는데 안 썼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민감한 부분 때문에 못 뛰는 말들이 있어요. 요게 그런 말 같습니다. 그래서 8번 청단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좀 하시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경주합니다. 1300m 국 5등급 마필들 14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마 예상가들이 너무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뭐 내용을 접하는 예상가들, 정보를 가지고 이제 예상을 하는 예상가들도 있고 조교, 또 복기 이렇게 나뉘는데 내용이라도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정보라도. 복기라도 같은 복기가 아닙니다. 지금 마사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지금 인터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그런 편이죠. 예. 그런데도 경마팬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다 직접 전달해서 듣는 줄을 아신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극히 없어요. 일부분입니다. 뭐 일부분도 안 될 정도로 극히 우리 성원 의원이 거의 대표적인 그런 출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귀가 뭐 누구든지 다 하죠.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다 열려있기 때문에 뭐 자료화면 얼마든지 보면서 복귀할 수 있는데 복귀를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들어가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진짜 알토란 같은 내용들만 전해드리는 게 저희 위닌 방송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자료들을 경마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대충 주먹구구시로 들은 거나 어영부영 본 걸 전해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경주 성원이요. 예, 제가 이 6번 라이징 퓨처를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뛰고 나서 김동수 기수 인기도에서 밀려 있었지만 상당히 잘 뛰었다는 평가고, 자, 이 마필이 지난번 최적 정리를 했죠. 결국은 뭐냐면, 이 마필은 모래를 맞지 않으면 훨씬 더 뛰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다라는 판단인데, 지금 라이징 퓨처 외곽으로 해서 발빠른 마필들이 한두 마리 정도는 보이는데, 라이징 퓨처가 오히려 선두권을 나갈 수 있겠다는 판단, 그런 편성을 만난 라이징 퓨처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저는 선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구경주도 혼전입니다. 간 놈들이 있고 또 사연이 있어서 못 간 놈들이 있고 우선 우리 성원 의원은 간 애를 얘기했는데 저는 못 간 애를 얘기를 할게요. 안쪽 1번 청담불패입니다. 주행검사 때 뭐 해성여왕을 깼고 해성여왕은 뭐 그 다음 경주에 대차로 들어오면서 역시 그 말도 승군전에 못 들어왔어요. 해성여왕도. 아주 세지 않으면 승군전에 보통도 이렇게 꼬랑지를 한 번씩 말기 마련인데 이 청담불패는 의도적으로 말아버렸어요. 왜냐면 안쪽에서 모래를 맞춰버렸습니다. 그냥. 물론 1번 게이트에 있어서 지금도 위험 소질은 있어요. 사실 모래를 맞을 위험 소질이 있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맞아봤고 모래를 맞아봤고 그렇게 맞으면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1300m도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10경주로 갑니다. 1200 국사 등급 마필들 14등 풀게이트 접전 구도예요. 성원이. 예, 제가 지난번 인기도에서 한참 밀려 있었던 마필을 제가 이제 제 추천 마번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마필이 바로 8번마 PK 캡틴입니다. 물론 역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인투 더 와일드 장산 시티가 들어오면서 중배당 연결됐는데 아쉽게 3등에 머물고 말았던 게 PK 캡틴. 저는요 이번 1200 지난번보다 거리가 줄었지만 오히려 지금 초반전에 치고받고 할 수 있는 초반 전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PK 캡틴이 지난번에 이어서 여전히 좋은 모습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10경주도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엉킬 가능성이 높아요. 역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발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선을 따라가다가 무너질 소지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PK 캡틴이 잘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직전 두 번 경기에서 인기를 끌고 승부를 좀 들갔던 마필이 13번 해피투데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1400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뭐 경주 거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의지 부분입니다. 앞선이 좀 교란되는 듯한 그런 말머리를 해줄 것으로 보여져요. 발빠른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좀 빠르게 이끌면서 앞선이 교란이 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PK 캡틴이라든지 제가 얘기하는 지금 13번 해피투데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직선줄에서 날아와서 꽂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몽골은 지난번에 선입작전으로 잘 탔는데
뭐 생각보다 걸음이 좋아졌던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1경주입니다. 1900m 혼합 3등급 핸디캡 13도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네, 역시 굉장히 좀 혼전기 다분한데 저는 제가 이거 한 번만 좀 기수가 피로 비치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했던 마필이 바로 바람이 분다라는 마필입니다. 자, 물론 그동안 기승했던 김철호 기수, 임기현 기수가 뭐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필의 특성상 이런 마필은 좀 힘을 안 쓰고 좀 끌어줄 수 있는 기수가 기승했을 때 훨씬 더 나은 발걸음이라는 판단인데 페로비치의 장기 역시 마필이 힘을 소진하지 않고 선두권을 갖다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바람이 분다에 초점을 좀 맞춰놓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경주가 이제 바람이 분다, 라운블라벤이 이제 인기마로 팔릴 텐데 페로비치의 문세영 막고는 건드리고 싶지가 않네. 왜냐하면 배당이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도 지난번에 좀 임경기서 말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쪽은 좋은데 2랑 엮는 막권보다는 좀 냄새가 나는 말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터트려 먹었던 4번 노벤버 모닝 얘는 진짜 제가 몇 번을 노렸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니까 바로 또 안장 바꿔서 들어왔는데 이번 경주도 느려요 레이스가. 그래서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노벤버 모닝이 터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전력 중에서는 미스터 마운틴이 감량이 너무 좋습니다. 얘도 지난번에 뭐 말이 마방에서 뭐 많이 좋아졌다는 내용들이 뭐 소문이 번질 정도로 나왔고, 그 다음에 예시장에서의 또 이상한 행동들도 제가 간파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안 믿어요. 옛날 같으면은 예시장 사인을 내보낸다 뭐 이러는데 예전 같으면은 요즘은 그런 구태의연한 짓을 안 하겠다 했는데 그런 짓거리를 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물론 제 생각이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또다시 연출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제주경마 원초 초창기 때는 뭐 말 다리에다 실도 묶고 나오고 그랬어요. 실도 묶고 갖고 나오고 뭐 10마리 뛰는데 14번 모자 쓰고 나와서 걸리고 막 이런 경우들도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그런 있었는데 요즘이야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암암리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서울 12경주입니다. 우리 1800 2등급 핸디캡 11도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어체인 준비한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들은 대부분. 그 다음에 토요일도 역시 고배당 작전을 쓸 겁니다.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결과들이 좋게 나오면은 이긴 자금을 가지고 이번 12경주 이긴 자금에서 덜어서 한탕으로 때릴 겁니다. 그만큼 토요 경마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경주이기도 하고 적중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먹을 수 있는 배당도 따뜻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만 인기마가 불어줘 준다면은 이거는 그대로 중배당 한 탕이 센터링이 되는 그런 메인 승부가 될 겁니다. 자, 그것도 라스트 경주 이전에 있기 때문에 성공만 한다면은 바로 대상황을 내면서 경마장을 토요일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금으로 일요일날 또 승부를 봐서 대상황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자, 추석 전에 좋은 결과들 경마팬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고 불철주야 이번 주 경마를 위해서 또 열심히 연구한 만큼 좋은 결과들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그대로 돌아갈 것을 믿겠습니다. 자, 라스트로 갑니다. 13경주입니다. 1400 1등급 핸디캡 12대 적정 구도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성원이요. 굉장히 좀 한 마디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저는 5번 신규 강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던 최범민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고, 자, 물론 이 신규 강자는 뭐 최범민 기수의 거의 자가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마필이 1400거리에 저는 유독 잘 뛴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한번 1400. 부담 중량 자체도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부담 중량이라면 분명히 좀 가능성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5번 신규 강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러시포스가 깨졌어요. 막 발동을 걸리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복귀를 이제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복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깨졌다라고 복귀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원래는 2차기인데 3차기 된 거다라고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게 있는데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2차기였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그 당시 신규 강자가 안으로 기대는 바람에 이 러시포스를 방해를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천적이 어부지리로 들어오면서 이게 999 막건이 터졌던 겁니다. 13번이 이 신규 강자가 러시포스만 안 건드렸어도 이건 999가 터질 일이 전혀 없었던 경주예요. 안타까운 경주인데 이번엔 부진이 늘어서 그 점이 걱정이 됩니다만 그때 그 사연은 있던 말이고 신규 강자는 한 마리만 방해한 게 아니고 그때 이 러시포스하고 또 한 마리 방해했어요. 2마리. 그래서 이틀 정지씩 4일을 먹은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신규 강자는 지금 부담 중량을 0.5를 준 반면 러시포스는 지금 이번 경주 레이팅 때문에 지금 부중을 더 달고 뛴다는 점, 그 점이 좀 뒤바뀌었을 뿐이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는 센 말이죠. 베스트가이 지난번에 부산 강자들과 뛰었던 걸음이기 때문에 인원까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13경주는 외곽에 있는 럭키라이트가 감량 이점으로 선행을 이끌고 나갈 텐데 파랑주의 모두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선두권이 좀 무너질 공산이 좀 있습니다. 선두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주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마지막 경마 일요일날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예. 성원 의원이 기가 막힌 내용으로 우리 김기배 기수 걸 잡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말 이름이 뭐죠? 젠테너리. 젠테너리를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저는 앞선에서 버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세영 기수. 그래서 방송만 보신 분들 그냥 25패짜리 원틀 막고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냥 꽂는 거예요. 그렇게 앞선을 인정해 줄 때가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느냐. 이번에는 앞선이 좀 다소 불안하다. 앞선이 압박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을 내립니다. 자, 토요일 경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박아라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경마팬 여러분들은 저희하고 같이 움직이시면서 여기서 얘기한 그런 말들과 현장의 상태에 또 좋은 말들을 엮어서 배당 작전 한번 금요일 토요일 쓰시고 승부는 일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상호입니다. 네, 토요일은 그냥 바로 불러버렸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를 신상호 위원한테 맡기려고 바로 부른 거예요. 자, 뭐 제주경마의 변화가 다음 주부터 좀 있다고 그러는데 얘기 좀 해줘보죠. 네. 지금 아직 제주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공지가 안 됐습니다만 서울, 부산 이 경마 시행계를 보면 갑자기 다음 주부터 중계 경주와 모바일 경주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지금 한지 보통 중계 경주가 금요일 4개, 보통 토요일 4개, 금요일 5개, 토요일 4개 이런 패턴인데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과 토요일 모두 6개씩 이렇게 중계 경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다시 또 모바일 경주가 또 하루에 2개씩 이렇게 총 8개의 경주가 제주경마가 전국적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주경마의 비중이 앞으로 높아질 것 같아요. 저도 좀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는 상황인데요. 좀 제주경마의 비중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집중을 많이 해야겠고 또 앞서 금요일도 얘기했듯이 좀 부정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하도 장난들을 쳐대니까 이 경마팬들이 제주경마를 없애자 이런 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쳐놓고서 그런 것들을 부정의 뿌리를 뽑아놓고서 경주수를 늘리고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늘리고 하면은 어차피 경마팬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연구하는 것도 다 능력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늘려만 나간다니까 경마팬들이 하자를 걸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금요일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명품황제 지금 상시 심의권 철퇴를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추천을 해서가 아니고 상시 심의에 떨어진 그 내용을 면밀히 훑어볼 때 이거는 부정이 규합되지 않고는 그렇게 잡아당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날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사고 위원도 아마 좀 속으로 많이 끓고 있을 텐데
명품황제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사고 의원이 그 제주도 분위기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다들 뭐 그 경주 복귀를 보면 뭐 너무한 수준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곽용남 기수가 그 다음 날에 그 금요일 경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날에 두통과 목통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기생하지 않았어요. 좀 심리적인 기술의 압박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그런 분위기를 보더라도 충분히 좀 전후 사정이 좀 짐작이 되는 좀 그런 분위기죠. 예, 어쨌거나 금요일날 저희 오프닝 멘트 지금 못 보신 분들은 아마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지난 추석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인기마였는데 약간의 복병세는 인기마였습니다. 근데 이제 철저하게 승부를 회피해서 상시심의에 걸려서 아마 3개월 이상 먹지 않겠느냐는 저희 판단인데요. 어쨌거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추가로 얘기하자면 예. 그 쉬는 기간에 좀 많은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그리고 방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좀 사실 예전에도 이런 방송을 좀 안 했던 이유가 이렇게 미리 오픈을 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팬들한테 전달이 되면 좋은데 부정적인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우리 다 같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에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번에 좀 우리가 추락 선물로 좀 좋은 뜻으로 준비를 했던 경주였는데 오히려 참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사실은 다올도 마찬가지예요. 다올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기억 안 나나요? 예, 항상 뭐 이런 일인데 예. 솔직히 다올은 악병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결승을 탔기 때문에 좀 사회정기 그 정도면 좀 수긍이 되는데 이렇게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말을 갖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뭐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석 때 약간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어쨌거나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사회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보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말고 어쨌거나 좀 이 정확한 경주들이 펼쳐질 때까지 제가 방법을 써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 갑니다. 제주 이경주 800m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우선 제 추천마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만 이번 한백 황호입니다.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했고 동일 60kg의 부담 중량이고 동명왕의 흐름에 갖다 붙였다면 동명왕도 이제 빠른 말이거든요. 그 말에 흐름에 붙였다면 연투는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신사고 의원 이번 한백황호 컨디션. 근데 한국항은 뭐 꾸준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점점 길고 강한 훈련을 소환하면서 많이 이게 좀 항상 반대쪽을 감고 좀 건이 약했던 좀 다리가 안 좋단 말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극복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800m 경주면 이 말이 800m 이상은 힘들고 딱 800까지가 적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자, 신사고 의원의 추천마가 있다면요? 저는 좀 슈한말을 보고 싶은데요. 좀 전수가 있는 말인데 3번만 절대자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두 단계를 점핑한 거예요. 점핑 지금 846점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안의 말인데 근데도 휴양 갔다 와서 말 상태라든가 뭐 저도 내용 주행 시사 내용을 보면 한결 말이 많이 신차 있고 좋아진 상태가 보이거든요. 지금 점핑은 나왔고 지금 장기 휴양 말이기 때문에 뭐 탐색을 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는 말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 휴양 갔다 와서 말이 분명히 좋아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번만 절대자 한번 현장에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주 허천지는 이번 한백 황호를 추천했고요. 신사고에는 공백 이후에 점핑 추천하고 있는 3번 절대자를 배당 마필로 추천을 합니다. 자, 제주 3경주로 갑니다. 1000m 제주 4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신사고 의원이 메인 승부로 들고 나왔습니다. 뭐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신사고 의원. 네네, 3경주는 뭐 상당히 혼전 레이스고요. 제가 최근에 웬만하면 이 오픈 경주라든가 제주만 상위 레벨 경주는 좀 추천 경주로 메인 추천 경주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는 분명히 북부정권의 입상 이런 도전 상당히 좀 흥미로운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그때 눈에 들어왔던 변화를 보였던 그런 복병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 말들이 지금 거의 다 불안한 말들이에요. 지금 뭐 사정무한이 많이 인기를 모으겠지만 사정무한이 뭐 이번에는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뭐 기존에 있는 말들도 지금 컨디션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아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속에 제가 노리는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인기 말을 놓고 한번 배당을 노리는 그런 추천 경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자, 3경주 신사고인이 배당말을 노리고 들어가는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노리는 말을 배당으로 안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경주 신사고 위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1400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위 접전 구도인데 제가 방송 중에 얘기했던 또 그다음에 한참 동안 또 얘기했었죠. 상시심의에 걸렸다가 아무래도 좀 기승경기를 3개월 이상 좀 먹겠다 했는데 내측 사행이 인정이 돼서 재결해서 그거를 인정을 해갖고 4일 정지를만 줬던 일본 다오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과연 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난번에 이 안으로 기대는 거 봐라, 기대해서 못 들어왔다, 또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와줘야죠. 와줘야 기승정지 4일 먹은 것 때문에 뭐 말을 좀 잘 만들어서 내측 사행을 안 하고 입상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올 텐데 정상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뒷박을 깔 것인지 신사고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뭐 당연히 지금 전공법을 택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말 자체가 전혀 지금 뭐 주행과 컨디션 문제가 없어요. 말이 너무 힘차고 좋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땡기기도 힘들 겁니다. 지난번도 거리 적응이 안 됐다는 그런 핑계를 약간 좀 느슨하게 탄 것 같은데 이제 뭐 거리 적응이라든가 주행 제거 내용, 훈련 상태 모든 게 다 좋기 때문에 하다못해 게이트까지 그렇게 일본 게이트로 딱 받쳐준 걸 보니까 일본만 다오른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말 중에 신상호위원 추천만 있다면요? 좀 까다로운데 외곽 말들이 약간 좀 고민되는데요. 그것만 불천입니다. 일주에서 같이 나오는 말인데 지난번도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방송에서. 이 말이 첫 끝에서 1,400을 나오는데 외곽 게이트에 나가는 게 모든 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비인기로 인기를 안 모았는데 그러면서 외곽 정결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기본 능력이 우수한 말이었고요. 지금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다리 상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불천 외곽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강공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말로 보고 있습니다. 일하고 한집이란 말이죠. 다 정영수 마방에. 네, 그게 둘 다 2차 승부에 걸려있네요. 예. 좀 이런 게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1차 마방에 조교사분께서는 그렇게 말을 뭐 아끼라거나 이런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는 말들은 항상 다 열심히 승부해주는 그런 패턴을 읽고 싶습니다. 예. 제 복귀로는 제가 이제 2번을 쫓아가 봐서 하는데 붉은 솔개라는 애인데요. 어쨌거나 인기마했는데 제 능력 발휘를 못하고 2번 다 깨졌기 때문에 제가 보는 복병 세력으로는 5번 붉은 솔개를 본다는 점 경마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9월 24일 토요일 제주 6경주입니다. 우리 1610m 한라마 1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당으로 저희 준비한 토요일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인기마입니다만 승부지가 없는 놈을 꺾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직전에 승부를 철저하게 회피한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인기마가 잘려지니까 당연히 중배당은 기본 틀로 나와주죠. 게다가 지난번에 안 간 사연이 확실하기 때문에 메인 승부 들어가니까 제대로 힘을 줘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한라마 1등급 마필들 요즘 강자들 없습니다. 승부지만 강력하게 하고 나오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경주인 만큼 제주 6경주 상황을 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좋은 배당, 중배당 이상의 막권을 공략해서 좋은 적중과 환수를 경마팬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죠? 모바일로 400m, 4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인데 스프린터를 뽑는 건 신사고위원 주특기이기 때문에 스프린터 좀 뽑아보죠? 네, 400m 경주는 최근에 중계든 모바일이든 상당히 좀 좋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항상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말이 아마 그거가 낙천여제일 거예요. 낙천여제가 인기를 보면 이 말은 지난번에
전혀 안 나옵니다. 오로지 이만을 믿을 수 있는 부분은 혈통이었습니다. 그만큼 혈통이 400에 맞는 그런 말이고, 훈련에서는 분명히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인기만 중에서 9번을 좀 보고 싶고, 스프린터를 2마리를 보고 있어요. 4번과 8번입니다. 4번과 8번. 예. 둘 다 최근 성적은 형편이었지만, 특히 8번과 월라장군, 이 혈통이 한 줄기, 수미, 이런 컬렉션, 상당히 스피드가 빠른 그런 이 얼룩말의 혈통이에요. 그런 말인데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좀 기회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스피드를 살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400이라면 충분히 이 말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휴양말의 4번과 사랑가득도 데뷔전 때 보면은 제 차에 좀 꾸미권에 있었지만, 이때도 보면 상당히 스피드를 발휘하면서 제일여왕보다 더 앞서갔던 신마인데도 상당히 초중반 스피드가 빨랐던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앞다리 저력 때문에 좀 타행이 있어서 지금 장기간의 휴양이 있는데, 훈련은 좀 약한 편입니다만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좀 보면서 이 사람과 파란가르는 현장을 보면서 판단하는 걸로 하고 싶네요. 예. 자, 스프린트 400m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가는 놈이 가장 유리하고, 또 그렇게 또 활동적으로도 앞에 붙이는 말을 찾아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9번, 8번 쪽에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현장에서 상황 봐서 한두를 플러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호 위원. 네. 자, 다음 주가 이제 또 9월의 마지막 요일에 금요일 날 잡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10월의 첫날을 잡고 있을 텐데, 그 날을 위해서도 열심히 좀 준비해 주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좋은 결과들 경마팬 여러분께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주 토요일 경마까지 해설을 마쳤습니다. 좋은 결과들 경마팬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